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메일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읽는 메시지가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라고 하죠.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뽑아왔는데요. 한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시계추 같은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때 투자자의 심리가 맹목적으로 그 무리를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와 방향을 관찰해서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추측할 필요 없이 현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투자 세계에서는 사이클, 이 주기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측보다 대응, 그리고 심리의 파고를 넘어서 냉정한 현 상황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최근 증시 움직임을 결정하는 구도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긴축과 침체에 대한 우려 극으로 갔다가 시장이 많이 빠져서 반등할 때는 그 우려가 좀 진정됐다는 포인트입니다. 유가 상승, 금리 부담, 침체 우려로 갔다가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부담이 약해졌다. 금리도 진정이 됐고 경기 걱정 좀 완화해도 된다라는 코멘트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문제는 뚜렷한 호재가 없다는 점인데요. 재료 자체가 악화 혹은 악화 요인 진정. 이 반복되는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반등 폭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재료는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때 원유의 가격, 중국의 부양, 관세 정도가 최근 꼽히고 있는데요. 물가 자극이 덜하고 경기 우려가 완만해지는 재료가 나오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가장 큰 호재는 전쟁이 종료됐다는 걸 텐데 그 재료 전까지는 악재의 완화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렇다면 추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과거 시장의 반등폭이 어땠는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시장이 최악의 흐름을 보였었던 때가 특히 IT의 흐름이 부진했을 때가 미국에서는 닷컴 버블 붕괴 국면이었습니다. 과거의 흐름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한 37% 급락한 이후에 물론 추세가 꺾이지 않고 그 이후에는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반짝 단기 반등은 있었습니다. 이 구간인데 저점 대비 33%가량까지 반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회색 라인인데요. 고점 대비 33% 급락해 있고 저점 대비 한 9%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도 일단은 기술적으로나마 반등을 찾을 자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기술적 흐름으로 이제 반등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물가 문제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오일 쇼크하고 더블 딥으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의 S&P 500 지수가 초록 라인입니다. 추세적으로 이 긴 시계열을 늘려서 보시면 많이 좀 빠졌는데 그 사이에 1차 침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갔을 시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1차 저점을 잡고 올라갔을 시기에 소비자 물가지수 회색 라인입니다. 이게 하락 전환했을 때와 맞물려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반등 어느 정도 되돌림 이후에 시장 다시 2차 하락세가 나오고 2차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이 흐름은 오른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국제유가와 CPI가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에 2차 침체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자재 시장과 물가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차트 이후에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잡았던 포인트는 시중금리였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재 다수의 해외 증권사들은 여전히 경기 침체 전망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침체가 100% 확실하다. 이건 아니고 거의 침체와 침체가 안 될 가능성이 반반 정도죠. 즉 우리도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 정도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유가 등을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국제유가 하향 안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일단은 곡물 에너지 가격이 6월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묘의 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재개 소식과 러시아 생산량, 미국의 수확 시기 앞당겨지고 있는 이런 여러 재료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자재 가격 중에서 특히 이제는 이제 유가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글로벌 증시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물론 한 주간 데이터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여전히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가 주간 단위로도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주말 사이에 미증시, 유럽 증시 오른 이유 정리를 해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시장에서 해석되는 이유는 연준 인사의 립 서비스인데요. 파월 의장은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고요. 아주 매파적인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블러드 총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스위스에서 열린 UBS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금리 인상 여전히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치이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강하게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금리 인상을 해야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고요. 미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과장됐다면서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할 그 시기는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가 사실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이 지표 덕분이었는데요. 소비 심리는 소비 지출 강도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미국에서는 그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더욱더 주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설문조사 센터에서 발표한 6월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리지수가 딱 50을 나왔는데요. 예상이 50.2였으니까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보다는 소비자 기대 심리지수가 더 중요하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47.5로 발표됐습니다. 잠정치보다는 좀 더 나오긴 했지만 전달의 수치보다 대폭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길게 늘어져서 그 흐름이 잘 나오진 않는데 위로 약간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최근 이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3.1%인데 그 전달에 3%였으니까 그 전달보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예상했었던 부분보다는 잘 나왔고 잠정치가 3.3%였으니까 잠정치보다는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이 약해진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5년물이 중요한 이유는 6월 FOMC 75bp 인상의 근거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고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안도 랠리가 시장에서 펼쳐진 겁니다. 다음 보시죠. 이 영향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도 살짝 달라졌습니다. CME 페드워치의 베팅 수치 나와 있는데요. 7월에 FOMC 인상 가능성을 보시면 여전히 75bp 인상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날에 90% 이상이었거든요. 살짝 꺾였죠. 이 부분이 50bp 인상으로 약간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에 대한 부담이 약간 덜어졌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가면서 플러스 마감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기조적으로 완전히 화끈하게 확 바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미세한 조정조차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못 말랐던 모양입니다. 뜨겁게 반응을 보였죠. 다음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 장중 내내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막판에 조금 더 쭉 끌어올리면서 장중 고가를 종가로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3%의 급반등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3%대의 플러스권 연출했습니다.
심리도 굉장히 많이 양호해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6%대의 하락세를 그려가면서 여기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치죠.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의 상승분의 2~3배 정도 하락해야 빅스 지수가 통상 맞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그 전에 극도의 공포 수준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냥 공포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눈에 띄었던 섹터의 상승세, 반도체, 금융 섹터, 항공, 여행 섹터가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사실 리오프닝과 여행주는 이 이슈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 이날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이었고요. 여러 기업들이 그 낙태를 허용하는 그 지역에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행에 대한 심리가 살아났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와 금융주는 많이 억눌려 있던 부분이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이 5% 이상의 강세고 애플이 2.5%의 반등폭 시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죠. 섹터로 봤을 때 전 섹터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섹터도 이날은 1~2%가량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가 돼 있으면 보고요. 표지 모양이 눈에 띄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풍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그 사진이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이번에 장식을 했더라고요. 글로벌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감, 풍력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는 것인지 좀 그 관련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뉴스 7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글로벌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이 지금 2배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해상 풍력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개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내 풍력 시장 서서히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좀 있었던 굵직한 소식들 아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해상 풍력 1위 터빈 업체 지멘스 사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기업들은 해외에서 유력 기업과 MOU를 체결하거나 지분을 섞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포착되고 있는 쪽이 풍력 에너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 정부 쪽은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언급 빈도가 높았던 쪽이 풍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체 에너지 전환이 가장 빠른 건 태양광 쪽이지만 풍력에 대해서도 서서히 정부의 정책의 움직임이 바뀌는지 여부도 계속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과거 밸류체인 같이 정리해드렸는데요. 태양광 쪽은 좀 빼고 오늘은 풍력 이야기를 하니까 풍력 쪽 밸류체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풍력 타워 쪽이 우리나라 선도업체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하부 구조물과 부품단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